TV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1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박웅선. 안악들이 업한장에서 오징어를 대나무에 10여 마리씩 꿰어 물로 씻는다. 섬마을 사람들의 삶이 담긴 소리. 산과 들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다. 바다와 바람, 그리고 눈이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 눈 쌓인 계곡에 하얗게 폭포가 떨어진다.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따라가다 보면 울릉도 항구에서 약 17km 떨어진 이곳,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 나리분지가 펼쳐집니다. 산에 둘러싸인 분지. 겨울이 되면 나리분지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설국으로 변하는데요. 험준한 설산과 겨울바다. 나리분지의 겨울이 아름다운 이유, 바로 눈이 주는 낭만입니다. 타이틀 낭만 설국 울릉도의 겨울.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리. 동해 한가운데 우뚝 선 신비의 섬, 울릉도. 하늘에서 내려다본 눈 덮인 항구. 가는 백길이 험난한 탓에 하늘이 길을 허락해야만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하죠. 육교에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쌓여 있다. 울릉도의 겨울이 들려주는 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소설가 남민씨 59세. 저는 지금 나리분지 가려고 하는데 그 혹시 가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아마 눈이 많아가지고 예. 조금 차로는 힘들고 만약에 가신다면은 걸어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에 눈보라가 치고 있다. 울릉도 북서부에 위치한 나리분지. 겨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차도 사람도 마음먹은 대로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민씨가 하얗게 눈 덮인 인적 없는 산간 도로를 걸어간다. 와, 여긴 정말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지금 제 주변으로 해서 온 사방이 아주 새하얀 순백의 눈으로 듬뿍 덮여 있잖아요. 울릉도가 갑자기 저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네요. 자막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조선 말 울릉도 개척민 500여 명이 들어와 터를 이루고 살게 된 나리분지. 정착민들은 섬말 나리 뿌리를 캐먹으며 배고픔을 달랬고 그 때문에 나리촌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19가구 30여 명의 주민들만 남았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작은 마을이 있다. 겨울이 되면 온 마을이 눈에 갇히는 탓에 주민 대부분 잠시 육지로 나갔다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답니다. 적막한 마을이 하얀 눈 속에 잠겨 있다. 남민씨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어간다. 눈이 상당히 많이 쌓였네요. 발이 막 푹푹 들어가는 것이 그 무릎까지 쌓인 눈이. 그래도 발 밑에서는 뽀도독 뽀도독 소리가 나고 감촉은 좋네. 새하얀 눈길 위에 남민씨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진다. 혹독한 겨울, 눈과 함께 해온 기나긴 세월. 나무를 휘감은 넝쿨잎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다. 홀로 견디고 이겨내는 법을 터득한 건 사람도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남민씨가 소리를 녹음하며 눈 내리는 숲속을 천천히 걸어간다. 고요함 속에 담긴 신비한 소리. 남민씨가 걸음을 멈추고 바람 소리를 녹음한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멀리 어디선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소리를 채집하는 남민 씨와 마이크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가고 있다. 너무 적막한 이 고요한 속에서 눈이 내리고 한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마치 태초에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 적막한 눈 속에서 그런 소리, 은은하게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 내려앉아 단단히 말라붙은 콩알만한 열매를 연신 쪼아댄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날아간다. 겨울이면 더욱 고요한 날이 분지.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눈은 겨울철 삶을 이어주는 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눈 덮인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흘러내린다. 날이 분지의 속살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소리. 겨우내 내린 눈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땅은 하루 2만 톤의 물을 뿜어내는데요. 이 물은 울릉도 주민들의 식수원이 된답니다. 울릉도 하면 바닷가의 파도 소리 그렇게 연상을 했는데 이 계곡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색다른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마주칠지라고는. 용이 마치 뚫고 솟아오르는 듯한 아주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에게는 지금 저 발 아래서 물이 솟아올라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전혀 이 울릉도 바닷가라는 울릉도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웅장한 물줄기.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가는 폭포가 하얀 실타래처럼 흘러내린다. 자연이 삶이 되고 삶이 자연이 되는 울릉도의 겨울. 적막한 산속 마을에 끊임없이 눈이 내리고 있다. 육지에서는 올겨울 유난히 구경하기 힘들었던 한방눈이 날이 분지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남민 씨가 주민 남자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도로시 채차를 가요. 도로스 채취요. 예, 이거 타고 예. 저산 밑에까지 가서 산 밑에까지. 예. 여기도 산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마을이고 예. 마을 벗어나서 도로시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요. 그까지 가시면 이 타고 가신다고요? 예. 남민 씨가 주민 남자의 설상차 짐칸에 올라타고 따라간다. 설상차는 지붕이 없고 운전석과 짐칸으로 만들어져 있다. 설상차가 눈 쌓인 산길을 올라간다. 눈이 길을 막아도 일손을 놓을 수는 없는 법. 설상차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합니다. 설상차는 계속 산을 오르고 주위에는 나무가 점점 빼곡해진다. 마을에서 40분 거리, 해발 600m 고지대에 오르면 고로쇠 군락지가 펼쳐지는데요. 두 사람이 걸어간다. 심신산골 눈 속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 그래서 더 달고 깨끗한 맛을 자랑한답니다. 고로쇠 나무와 이거는 이제 보통 한 예. 요 비닐이 1m 정도. 여기 한 1m. 비닐 길이가 1m인 건가요? 1m 약간 예, 넘는데 예. 여기 땅에 걸리도록. 주민 남자가 드릴로 나무의 구멍을 뚫고 1m 길이의 비닐봉지를 매달아 고로쇠 수액을 갖는다. 산에 올라 온종일 작업을 하더라도 고로쇠 수액을 얻는 건 다 때가 있답니다. 그래 이게 나무가 이제 따뜻하면 봄이 가까운 줄 알고 물을 빨아 올리죠. 나무가 그러면서- 이제 조절을 하네요. 예, 나오는데 지금은 춥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못 빨아 올리죠. 꼬박 4일. 자연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비닐봉지 위로 금세 눈이 쌓인다.
저를 위한 선물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주민 남자가 다른 고로쇠 나무를 확인한다. 예. 나와 있네요. 비닐봉지에 고로쇠물이 한 뼘 정도 담겨 있다. 신박다. 신받다. 예, 읽는 속에서 신박다. 가득 차 있으면 좋을 건데 예. 양이 아직- 그렇게 많지를 않네요. 아직 며칠 안 됐나 보죠? 예. 눈의 양에 따라 당도와 맛이 결정된다는 울릉도 고로쇠 수액.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남민 씨가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고로쇠물을 한 모금 마신다. 어떻습니까? 야, 이거 무슨 칡향도 약간 나는 것 같네요. 사포닌 향입니다. 그게 사포닌 향이에요? 예. 지금까지 마신 고로쇠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르죠. 맛인데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그렇죠. 예. 주민 남자가 비닐봉지를 고로쇠 나무에 다시 매단다. 이제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따뜻한 날이 찾아오면 나무는 뿌리에 박힌 저마다의 삶을 힘껏 끌어올릴 테죠. 두 사람이 산을 내려간다. 나리분지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나리분지 마을에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다. 어느 집에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면 육지로 떠나갔던 이가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민 씨가 주민 남자를 따라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으로 들어간다. 기나긴 겨울을 나기 위한 나리분지 사람들만의 방식. 이수키 씨 60세. 여기 오징어 내장입니다. 아, 이게 내장이에요? 네. 이거는 소금에 이수키 씨가 소금에 절인 갈색 오징어 내장을 꺼낸다. 가을부터 미리 손질해 올려둔 오징어 내장은 겨울철 든든한 양식이 됩니다. 이수키 씨가 어른 중지 크기의 오징어 내장을 냄비에 대여섯 개 넣고 익힌다. 이어서 무와 고추를 썰고 마늘도 다진다. 울릉도에선 흔히 잡히는 오징어지만 내다 팔기도 바빠 마음껏 먹지 못했던 그 시절. 무나 무청 다 우리 농사 지은 거. 오징어를 손질하고 남은 이 내장은 배고픔을 달래주던 귀한 먹거리였죠. 채소를 넣은 오징어 내장탕이 보글보글 끓는다. 직접 말린 무청 시래기도 듬뿍 넣고 푹 끓여주니 그 소리만 들어도 시장함이 몰려옵니다. 이수키 씨가 남민 씨에게 시래기가 듬뿍 든 오징어 내장탕을 떠준다. 첫 맛은 짜고 비려도 두 술, 세 술 뜨다 보면 구수함 제대로 느껴지는 매력적인 맛입니다. 그 추어탕하고 네. 이 시래기가 들어갔었나요? 예. 예, 시래기 아주 진한 맛이, 진한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 사람들 잘 못 드시던데. 그래요? 예.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맛있게 먹겠는데. 타지 사람들에게 오징어 내장탕은 울릉도 별미라지만 어린 시절부터 먹고 자라온 이들에게는 맛보다 몸이 기억하는 추억입니다. 주민 남자. 다들 겨울에는 이걸 해 먹거든요. 네. 여기 살다가 나간 사람들이 이 맛을 다 그리워하더라고요. 타지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고향의 이 맛을. 그렇죠. 야, 이게 비린내도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쪽에서 해 먹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울릉도 들어오면 다들 찾는 게 제일 먼저 찾는 게 이 음식이죠. 그래요? 세 사람이 도란도란 식사를 한다. 겨울에 김치 담는 거. 떠난 이도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음식뿐일까요? 힘들었던 인생도 세월 지나고 나니 추억으로 남습니다. 난로의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풍경이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되는 섬 울릉도.
처마의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자막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골목 입구에 호박 막걸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수많은 이들 오고 가는 이곳에 오늘도 어김없이 막걸리를 빚는 이송옥 할머니가 있습니다. 81세 이송옥 할머니. 이것도 이렇게 두껍게 짜야 호박이 노래 나오지. 이거 아깝다고 요래 짜면 이건 호박이 살이 안 뜬단 말이다. 이송옥 할머니가 주황색 늙은 호박 껍질을 벗겨 자르고 남민 씨가 옆에서 그 소리를 녹음한다. 한평생 배운 게 막걸리라 여든이 넘어서도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이송옥 할머니. 껍질 벗긴 호박을 잘게 잘라서 큰 솥에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다. 이어서 약한 불로 뭉근하게 찐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북덕북덕 호박 죽 기른 거에 불로 시기 해가지고 호박이 뭉개지면 이러니까네. 그래서 수명이 자르고 피나고. 요거는 이제 요래가지고 이제 13시간이나 15시간 요리하면 이게 이제 잼이 돼가지고 이제 식으면은 이제 비닐로 봉지가 냉동실에 이었다가 술에 이으면 이제 몇 달이 돼도 이제 지금매로 술이 좋잖아. 이송옥 할머니가 소뚜껑을 열고 황갈색 호박잼을 확인한다. 호박잼 하나 만드는 데에도 15시간이 걸리니 그 정성으로 맛을 냅니다. 달지. 남민 씨가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본다. 예, 쫀득쫀득해요. 달지. 예. 호박죽을 뻑뻑하게 빡빡하게 한 죽 같기도 하고. 그렇지. 예. 호박잼 끓는 소리.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빚을 차례입니다. 이송옥 할머니가 커다란 양푼에 누룩을 넣고 약초물을 붓는다. 울릉도에서 나는 약초와 나무를 달인 물을 부으면 감칠맛을 더한다는 것도 몸소 터득했습니다. 두 손으로 골고루 섞어준다. 보기엔 고된 일 같아도 할머니에겐 외로운 인생 적적하지 않게 해준 고마운 일거리이기도 합니다. 누룩 젓는 막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이거 한 10년 넘었을 이거 거다. 10년 넘었어요. 오랫동안 쓰시네. 이 손때가 묻은 정말 그렇지. 오랫동안 예. 그 여기도 뭐 많이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이거 신기하게 생겼는데 사람 다리 같이 생겼어요. 두 개가 이어진 막대. 이걸 보고 뭐라 하노? 이게 뭐 하는데 쓰세요? 그건 이제 술 거리는데 채 아, 넣고 거리는데 밑에 채 받침. 술은 내가 13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때는 부산술 흰술이고 울릉도 와가 호박술을 하고 이제 우술하고 엮는 거 한 데가 한 50년 됐지. 울릉도 술. 여기만 50년. 그렇지. 면포에 누룩수를 붓고 손으로 짜서 술만 걸러낸다. 갖은 풍상 겪어낸 손으로 빚어내는 막걸리. 이제 세월처럼 익어 제맛을 내겠죠. 이번에는 갈색 호박잼을 체에 붓는다. 푹 끓여둔 호박잼도 제 몫을 할 때입니다. 손으로 문지르며 호박잼을 체에 거른다. 이제 다 됐는데 여기 집맛을 보려고 하면 일주일 후에 모여 이제 술 맛이 나. 지금은 이제 밍밍하게 설탕물 타가 밍밍한 거 백리야. 이제 다 됐어. 이제 구경 다 했지. 막걸리 한 잔 할래? 노란 호박 막걸리. 한 잔 하세요. 남민 씨가 호박 막걸리를 마신다. 옛 방식 그대로 빚어낸 막걸리. 그 맛도 색다릅니다. 막걸리가 시큼하네요. 예. 네. 시큼새콤해요. 되게. 어. 시큼해요? 예. 시큼한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처음에 한두 잔 먹던 거래도 한두 잔 넘어가면 자꾸 들이대죠. 그렇죠. 그 시큼한 맛이 없어져. 개운하잖아요. 또 그 시큼한 맛이 없어져. 한참 마시면 예. 또 맛이 다른 맛으로. 그렇다고 뭐 수없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단 얘기예요.
이 맛에 한 번 맛보고 간 사람들 못 잊고 다시 찾는 것이겠죠. 울릉도의 한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의 겨울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남빛 겨울 바다가 수평선까지 아스라이 펼쳐져 있고 석양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채살처럼 쏟아진다. 배 한 척이 하얀 물살을 일으키며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울릉도 바다에는 저마다의 꿈이 넘실거립니다. 자막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해가 선착장의 옆면을 바짝 대고 정박한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하루를 꼬박 칫에 넣어서니 돌아오면 기다리던 이들의 손길도 바빠지는데요. 선원들이 오징어 상자를 배에서 내린다. 저동항은 한때 오징어배 800여 척이 모이던 어업 전진기지였습니다. 경매장. 경매가 시작된다. 비록 예전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매를 알리는 종소리는 오늘도 힘찹니다. 27,000원. 36,100원. 38번. 아닙니다. 19,100원. 15번. 상인들이 구매한 오징어를 옮긴다. 제감 매겨진 오징어는 또다시 손수레에 실려 옮겨집니다. 업 한 장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날은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는 뜻이기도 하죠. 남자들이 업 한 장 바닥에 오징어를 한가득 쏟아붓는다. 반학들이 오징어를 손질한다. 비누 냄새 대신 비린내에 배어산 세월. 이마저도 언젠가부터 오징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귀한 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20마리 뺐다면 700원 줘, 700원. 20마리의 배를 가르면은 700원. 근데 2,000마리만 한 발이. 100꼬지 따면 7만 원. 내장을 따면 8만 원 나오고. 거기서 또 7만 원에 플러스 내장은 8만 원치 나오고. 하루에 그만큼 할 수 있어요, 일감이? 많이 나올 따라 많이 나올 때는? 두 발이 따는 사람이. 업 한 장 가득 반학들이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다. 섬 사람들은 바다에 막혀 살아간다고 하죠. 하지만 바다가 실어다주는 풍요로움이 있어 그 긴 세월도 견뎠습니다. 할머니가 능숙하게 오징어 내장을 제거한다. 고향이니까 좋잖아. 육지가 살라 겁이 나서 못 살아요. 서울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문학이라고 같이 있는 감옥 갔다가. 손질한 오징어는 긴 대나무 꼬챙이에 10여 마리씩 꽂아 물로 씻어준다. 울릉도 청정수로 바다 짠내 씻어내는 오징어. 손이 빨라질수록 오늘의 고된 작업도 끝이 보입니다. 세척을 마친 오징어들이 수국이 쌓여간다. 바닷가 덕장. 이제 또 한 번 기다림의 시간. 대나무 꼬챙이에 꽂은 오징어들을 햇볕 아래 넣는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바닷바람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머니가 오징어를 널며 노래를 부른다.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자막 홀로 아리라. 오늘도 끝센 바람 불어오는데 조그만 얼굴로 바라만 보는데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둘러싸인 섬 울릉도의 모습과 하얀 눈 속에 적막하게 파묻힌 설국의 전경, 잔잔한 바다 위로 하얀 꼬리를 만들며 나아가는 유람선, 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울릉도 바다의 모습 등이 천천히 지나간다.